3월 새벽 2시 빌라 2층 베란다에서 남편의 손이 난간을 움켜쥔다. 아래 입구로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걸어오고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른다. 목에 키스마크 잘 가리라고 속삭인다. 남편의 동공이 확대되며 입이 떡 벌어지고 베란다 위에서 뭐냐고 소리치자 남자는 택시에 올라타 도망치듯 사라진다. 아내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올려다본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적반하장으로 내뱉는다. 회사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술 안 먹었다 거짓말하지만 입에서 풍기는 알코올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운다. 남편이 그 더러운 몸으로 자는 아이한테 가지 말라 소리치고 아내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발견한 티볼리 블랙박스 속 2시간짜리 녹음. 이 집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8개월 전 복직 첫날로 돌아간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대기업 2교대 근무로 돌아간 아내가 저녁 7시에 회식이라며 나간다. 남편은 5시 반에 퇴근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운다. 밤 11시 아내가 들어온다. 남편은 이해하려 한다. 오랜만에 일하니 힘들겠지. 3개월 전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 자정 새벽 1시, 새벽 2시, 그리고 새벽 4시 남편은 잠든 아이 옆에 앉아 시계만 쳐다본다. 의심이 고개를 든다. 하지만 2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설마 그런 짓을. 남편은 고개를 젓는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놓기를 반복한다. 1년 전 남편이 아내에게 150만 원짜리 헬스 PT를 결제해준다. 아이 낳고 살쪘다며 운동하고 싶다던 아내. 내 남편은 자신이 잘 챙긴다고 생각한다. 함께 쉬는 날 아내는 2살 아이 앞에 TV를 틀어주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린다. 화면 속 누군가와 카톡하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남편은 못 본 척한다. 3월 새벽 키스마크 사건.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아내 차 블랙박스를 연다.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쏟아지는 키스 소리, 신음 소리, 2시간 분량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자기 머리 커서 엄마도 제왕절개했다고. 아내 배의 수술 자국 보며 말한다. 남편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힌다. 남편이 처가에 전화를 건다. 블랙박스 내용을 전부 말한다. 장모가 용서해달라 빈다 하지만 아내에게 전화가 온다.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이 답한다. 이혼이다. 내가 한 짓은 간통이다. 아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되받는다. 간통죄 없어졌는데. 남편의 주먹이 벽을 강타한다. 남편이 아이를 안고 집을 나온다. 본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뒷좌석 카시트에 앉은 아이가 창밖만 본다. 엄마를 찾지 않는다. 처음부터 엄마의 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남편은 백미러로 아이를 보며 눈물을 삼킨다. 이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혼 준비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과거를 파헤친다. 전 직장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중 한 명에게 몇백만 원 빌렸다가 들통나 퇴사 후 잠수 타고 3금융권 손대서 추심 직전까지 갔던 기록, 결혼 전엔 몰랐던 진실들이 서류 더미 속에서 하나씩 드러난다. 남편은 책상 위 서류를 주먹으로 내리친다. 남편이 아내의 카드 내역을 확인한다. 월 200에서 300만 원씩 지출, 한도 초과. 그런데 불륜 상대 자취방 근처에서 이불 74만 원어치 구매. 남편의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온다. 같이 살림 차릴 생각이었나. 아이 태아보험은 1년 내고 치료 영유아 검진 예약일엔 그 남자와 술 마셨다. 결혼 직전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남편이 가려 하자 아내가 전화로 소리친다. 거기 왜 가? 당장 집에 들어와. 나 보러 빨리 와. 사람들 앞에서 무한주기 일수이고 친구는 옆에서 그 통화를 듣고 황당해한다. 남편은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며 자리를 뜬다. 결혼식 전날 밤 친구들과 모임에 남편 혼자 간다. 아내는 임신 중이라 술 못 마신다며 허락했다. 하지만 30분마다 전화가 온다. 나 빼고 노니까 재밌냐고, 집에 빨리 안 들어가냐고. 친구들이 통화 내용을 듣고 눈치를 본다. 남편은 결국 일찍 집으로 돌아간다. 결혼 후 시댁 무시가 시작된다. 너희 집에서 해준 게 뭐 있냐? 너희 집이 잘났냐? 시어머니는 아내가 먼저 전화하기 전에 절대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는 친구들에게 시댁 핍박을 호소한다. 남편은 그 거짓말을 뒤늦게 알게 된다.
친구가 우연히 들려준 아내에 대한 이야기,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목격한 장면, 거실에서 뛰어노는 아이의 다리를 아내가 걸어 넘어뜨린다. 장난감이 널려 있어 위험한 상황.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피를 흘려도 아내는 이 정도면 괜찮다며 TV 보러 갔다고 한다. 친구는 그 장면을 보고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불륜 달각 다음 날 아내에게서 전화가 온다. 간통죄 없어졌다. 갈 때까지 가보자. 친구가 옆에서 통화를 듣는다. 남편의 눈이 돌아가기 직전 친구가 남편의 어깨를 붙잡는다. 사고 칠까 봐. 남편은 주먹을 쥔 채 떨고 있다. 친구는 그 손을 꽉 잡는다. 이틀 후 법원에 친구가 동행한다. 아내가 껌을 짝짝 씹으며 들어온다. 본인이 먼저 조건 제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 어디선가 상담받아온 듯. 법원에서 짜증까지 낸다. 친구의 눈이 돌아간다. 오히려 남편이 친구를 말린다. 역전된 상황, 복수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이 걸린다. 회사 이름 다 까발리고 싶지만 아이 아빠가 범죄자 되면 안 된다. 남편은 참는다. 왜 가해자들은 웃으면서 지내는데 피해자인 자신은 이렇게 무너져야 하나. 법은 가해자를 위한 것 같다. 남편은 혼자 어두운 방에 앉아 있다. 협의 이혼 진행 중 아내의 빚 때문에 빨리 끝내야 한다. 서류에 서명하는 남편의 손이 떨린다. 3년 결혼 생활이 A4 용지 몇 장으로 정리된다. 아이는 본가에서 할머니와 논다. 엄마를 찾지 않는다. 남편은 그게 다행인지 비극인지 모르겠다. 최종 반전 남편이 아내 핸드폰 복구 기록을 발견한다. 결혼 전부터 그 남자와 연락했던 흔적들, 육아휴직 중에도 복직 전에도 계속 PT 등록금 10만 원은 그 남자와의 데이트 비용이었다. 헬스장은 핑계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처음부터 계획된 배신이었다. 6개월 후 이혼 확정 후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병원 출퇴근 후 아이 데려와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운다. 예전과 똑같지만 다르다. 더는 누군가의 거짓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웃는다. 지옥은 끝났다.